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케 감독, 벤투 감독,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강인을 향한 발언이 공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정말 정확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발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의 시즌 시작이 좋습니다. 리그앙의 역사를 써버린 이강인 선수로 인해 프랑스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7일 프랑스 르아브르에 위치한 스타드 오세안에서 치러진 르아브르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1라운드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PSG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번 시즌도 우승을 향한 첫 발걸음을 가볍게 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강인은 선발 출격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의도에 따라 오른쪽 측면 공격수 포지션에 배치됐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은 전반 3분 만에 터졌습니다. 곤살로 하무스의 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강인의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앙 1호 골이 터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번 시즌 첫 골은 프랑스 리그앙 개막전에서 두 번째로 빠른 득점에 해당합니다. 1위는 2009년도 시즌 마마두 니앙으로 마르세유에서 활약하던 시절 개막전에서 1분 42초 만에 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1분 42초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통계 사이트 옵타,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각각 8.1점, 7.6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상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 골, 키패스 1개, 패스 성공률 95.8%의 기록을 남기는 등 이강인은 시즌 첫 경기부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축구 매체 구공민은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3분 만에 득점을 뽑아냈다. 여유 공간을 잘 침투했다. 자신감이 넘쳤고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슈팅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치라프 하키미와의 연계는 많은 위협을 초래했다. 매우 고무적인 활약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퀘스트 프랑스는 PSG 선수들의 잘 조직된 플레이 이후 이강인의 왼발 슈팅은 반대편 네트에 꽂혔다며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막시풋 역시 이강인은 프리시즌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재현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매우 눈에 띄는 드리블을 선보였고 하키미와의 연계 플레이도 좋았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없는 파리 생제르맹의 모습에 많은 매체들과 팬들의 관심이 쏠렸던 경기였습니다. PSG의 에이스이자 상징으로 군림하던 음바페가 지금 없습니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아직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PSG는 음바페 대체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시맨이 오든 누가 오든 음바페의 대체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팀 내부적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들과 팬들은 이 경기에서 PSG는 음바페의 공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폭발했고 음바페가 없어도 좋은 모습, 강한 공격력을 드러냈습니다. PSG는 4골 폭죽을 터뜨리며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원한 승리, 시원한 개막전이었습니다. 경기 후 ESPN은 PSG는 음바페 이후 시대로 접어들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매체는 음바페는 르아브르 경기에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음바페가 PSG를 떠난 지 2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음바페는 프랑스 축구에서 큰 화제다. PSG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음바페 없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음바페 없이 리그 1에 익숙해지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이 경기 시작과 함께 훌륭한 골을 넣었고 템포를 설정했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처음에는 꽤 설득력이 있었다. 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경기 후 승리는 숲을 숨기는 나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매체는 PSG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음바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의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의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